지금 윤 전 대통령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로 법사위 의원들이 가서 CCTV를 봐서 김용민 의원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출정위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 만나겠다고 버텼고요. 이제 변호인 면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를 안 했고 변호인들이 교도관들을 협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교도관들 얘기하면서 체포를 저항했고 다리를 꼬고 이제 앉은 의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저항을 했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겨 있다. 그래서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에는 불법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만 야간 접근형이 허용이 돼서 일과 이후에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재판에는 불출석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들과 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망신 주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 쟁점화, 정치 쟁점화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거를 뭐 국회에서 보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무리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이거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그냥 설명으로만 해도 좀 충분히 할 것 같고 이걸로 이제 블랙홀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예, 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다가 이게 블랙홀로 빠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중요한 과제들이 국정 과제나 이런 것들을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좀 문제가 이쪽에 집행을 한 뭐 이제 그 특검 쪽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한 정도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은 그 CCTV 열람에 참석하지 않았네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거 같이 공개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거 공개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의 목적은 그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그게 내란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엽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녹화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서 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이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보여지는 게 과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는 의원들만 열람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너무 뭐 자세한 이야기들이 왈가왈부 오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메프라졸님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뭔가 설명한 부분과 너무 다르지 않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또 클리셰님은 보고 싶은데 보고 싶지 않다 라는 약간 그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이제 무덤 같다 대통령실이 뭐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이런 얘기한 거 기억하실 텐데 윤재순 전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비해서 플랜 B라고 불리는 계획을 마련을 하고 대통령실 모든 컴퓨터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지금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용광로 제철소 용광로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뭐 용산 근처에 용광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광로 가려면은 이제 저기 포항이나 아니면 저 여수인가요?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진 가야죠. 당진. 당진도 있구나. 참 이게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건지 어쨌든 이게 포렌식 해가지고 뭔가를 나오지 않게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파괴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망치로 두드러 패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각을 시켜라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아마 제철소 용광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대대적인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뭐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정말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증거 인멸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그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은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떨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란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범죄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거나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최소한 어쨌든 이 저거 총무비서관은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다. 수사가 대상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뭐 역대 그 대통령이 바뀔 때 어느 수준에서 인수인계가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차이점은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옮겼을 때는 청와대가 아예 그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저도 사실 이거 맨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여러 SNS상에 그 관련 사진들이 있었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를 넘겨받을 때도 사실상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그 정권 교체기에 어느 정도의 자료를 남기고 갔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 뭐 그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었던 사람들에게 불리한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 이런 발언이 있을 정도로는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포맷해 갖고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은 관련해서 뭐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튼 특검이든 뭐 경찰 조사든 나오는 것들은 이 피의자나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살펴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